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세미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세미를 이야기하게 된 게, 그러니까 세미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이 테슬라가 광고 영상으로 자사 채널에, 테슬라는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광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4680 배터리 셀의 이런 생산하는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배경음악에 밀리언 마일 배터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밀리언 마일 배터리가 이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댓글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구독자님들께서 잘 알려주셨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밀리언 마일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여러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인산철 배터리는 이미 밀리언 마일 배터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NMC나 NCA가 좀 힘들지만, 이것도 제가 사실 지난 영상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시켰다 충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쓰면 얼마 못 쓰죠.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한 80에서 90%,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히기로 90%까지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조금씩 쓰는 거는 이렇게 아주 천천히 그레이주얼리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8000 사이클에 가도 90%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다니까 풀 방전이 아니라 조금씩만, 거기다 이제 90%를 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뭐 아주 평생 타시겠다는 게 아니면, 막 정말 난 죽어도 1밀리언 마일은 돌파하겠다 뭐 이게 아니면은 90%까지 충전하셔도 못해도 40마일, 30만 마일, 40만 마일, 이건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50만 킬로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기사에서 뭐 10만 마일을 탔는데 모델 3를, 유지비가 매우 적고,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별로 들어가는 돈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배터리 디그레이데이션은 10만 마일, 그러니까 킬로로 환산하면 16만 킬로죠. 그렇게 타는데 한 5% 줄었답니다. 5%.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줄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디그레이데이션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물론 이렇게 harsh하게 쓰면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워런티를 써서, 이제 참고로 테슬라 모델 3의 모델 Y 미국 워런티 기준은 8년 혹은 10만 마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0% 이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아마 슈퍼차저를 계속 밑바닥부터 100까지 계속 쓴다면은 잘하면, 근데 그렇게 해도 여긴 도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정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튼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면, 저는 집밥으로 이제 조금씩 충전하다 보니까 지금 2만 마일이, 모델 3 같은 경우는 2만 마일이 넘었는데, 물론 모델 Y를 요즘 더 타긴 하지만, 그래도 2만 마일 훌쩍 넘었지만 한 1%? 2% 줄었나요? 물론 이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디그레이데이션이 크기 때문에 뭐 향후 계속 이렇게 쓴다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아주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배터리 디그레이데이션과 이런 배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밀리언 마일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밀리언 마일이 이렇게 승용차에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밀리언 마일이 가장 필요한 데는 바로 이 테슬라 세미 트럭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력은 일반 승용차에서는 더 좋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미 충분히 좋기 때문에 테슬라가 밀리언 마일을 그래도 신경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세미 트럭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4680으로 업데이트된 걸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세미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세미 트럭은 좀, 이것도 그러니까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세미 트럭이라고 제가 얘기한 걸 보면 테슬라 세미 트럭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논문도 소개시켜드리고. 근데 이제 간략하게 이 이미지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배터리 무게가 너무 나가기 때문에 클래스 A 트럭에 있어서는, 이거 뭐 배터리 왜 이건 과장돼서 좀,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최악의 조건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페이로드를 깎아먹는다는 거죠. 초장거리를 가려면, 클래스 A로 가려면 배터리 웨이트를 왕창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없다. 테슬라가 너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거다. 근데 이제 사정이 바뀌었죠. 정말 종교같이 바뀌어진, 정말 테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근데 현실은 어쨌든 과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4680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웨이트이 많이 줄었고,
테슬라가 이제 하려는 셀 투 바디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줄게 되죠. 그래도 그때 아마 제가 이 영상을 한 3-4번쯤 만들 때쯤 그렇게 산정을 아무리 해도 장거리에 있어서는 디젤 트럭 대비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데이트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그런 메인테넌스, 그러니까 이제 숨겨지지 않은, 이래서 테슬라가 전방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디젤 트럭 대비 지금 세미 트럭 비교는 전 단순 비교고, 일단 무게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 클래스 A 무게를 다 채워서 다니질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EPA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 완전히 풀로 채워서 다니는 트럭은 전체 트럭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90%의 트럭이 그 아래로 다니는 데다가 심지어 이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상당수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의 4680 배터리라면 충분히 여기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세미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성이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모델 3 아까 그 경험을 공유해 드렸지 않습니까? 별로 고칠 것도 없고 메인테너스가 들어갈 게 없죠. 거기다가 전기 모터로 가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미 트럭은 생각외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15,000불씩 쓰기 때문에요. 물론 세미 트럭도 뭐 바퀴 값이라든지 뭔가 이 페이로드에 대한 메인테넌스는 어쩔 수 없이 써야겠지만 브레이크라든지 오일 체인지가 필요 없죠. 모터로 가니까. 그리고 효율이 더 좋다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오퍼레이션 커스트, 여전히 근데 세미 트럭이 조금은 스타트 가격이 조금 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초장거리 트럭들은 지금 뭐 초기에 넣는 비용보다는 이게 얼마나 오퍼레이셔널 커스트가, 그러니까 운행비가 얼마나 싸냐가 중요한데, 역시 전기 트럭답게 효율이 좋다 보니까 오래 뛰다 보면 이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밀리언 마일에 왜 집착을 하냐면, 지금 세미 트럭 시장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밀리언 마일을 확실히 보장을, 악조건에서도 이걸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차를 그 배터리팩을 교체하는 데 쓰긴 하겠죠. 물론 요즘 친환경에 대한 어떤 다시 크레딧을 주려고, 이제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듯한 정책 기조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현재 테슬라가 그것만 기대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죠. 언젠가는 보조금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보조금에 의해서 절대로 시장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밀리언 마일 배터리가 가장 의미가 있는 이 세미 트럭,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4680 배터리의 기술력으로 세미 트럭은 이제 디젤 트럭을 충분히 이제 어필할 수 있다라는 점, 오퍼레이션 커스트가 굉장히 이제 싸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게 테슬라는 자율주행도 합니다. 여기 굉장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워낙 미국의 이런 클래스 A 물류 트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투심플이라든지 여기 자율주행으로 하려는 회사가 많고, 웨이모도 심지어는 다임러와 이제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트럭도 만들고 자율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테슬라의 그런 잠재적 가치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게 이런 상황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혀 이게 좀 공감이 안 되실 텐데, 왜냐하면 이런 위성으로 통신하는 거에 있어서 저게 의미가 있겠냐. 한국같이 도시화율이 잘 된 국가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미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생각외로 미국도 많이 지금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대도시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선진국 대비해서 이 룰러 에리아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스타링크가 이제 나오면은 무려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은 그걸 교체할, 그러니까 갈아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는 괜찮은데 조그만 도시에만 떨어져 나가도 이런 케이블 인터넷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위성으로 쏘기 때문에 전혀 그걸 구애받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개런티한 정말 로우 레이턴시 그런 통신이 안 되더라도, 지금 베타 상황인데도 많은 미국인들은 런칭하면 넘어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인의 절반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심지어 지금 현재 셀룰라이트 커넥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갈아탈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스타링크의 파괴력은 미국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유럽에도 이걸 지금 막으려는 조짐은 보이지만 어쨌든 스타링크는 지금 유럽 국가들한테도 지금 계속 지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 정부들이 연합해서 이거를 견제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지금 사실 미국의 웬만한 지금 사립기업들이 웬만한 나라들의 그런 우주 산업을 능가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작년 한 해 동안 로켓을 가장 많이 쏜 회사 중 하나거든요. 스페이스X가. 과연 대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론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포텐셜은 정말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를 스타링크가 다 이게 통폐합시킬 지금 위험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강력히 자국의 그런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인데, 만약에 이런 스타링크를 쓰게 되면 그걸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강력히 지금 규제할 조짐도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중국도 좀 그렇게 폐쇄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특히 북한 같은 나라들도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